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캔들 헌터입니다. 자, 돌파와 눌림 매매. 이 돌파와 눌림 매매에서 제가 오늘 한번 또 기법 강의를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과거에 제가 이제 돌파 매매에 대한 내용들로서 한번 강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눌림 매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 눌림 매매의 핵심. 자, 이 눌림 매매의 핵심은 XX다. 자, 과연 이 캔들헌터가 생각하는 눌림매매의 핵심은 어떤 건지 한번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눌림매매 설명드리기 앞서서 제가 과거에 이 돌파매매 강의 드렸을 때 강조드린 포인트 부분들이 있죠. 자,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자, 힘의 균형. 자, 이 힘의 균형이 바뀌는 시점. 자, 이 바뀌는 시점을 캐치해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눌림 매매하고 그리고 돌파 매매 같은 메커니즘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돌파 매매 같은 경우에는 간략하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의미 있는 저항대, 즉 가까운 중첩되는 고가 라인을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돌파를 해주는 것. 자, 그 구간이 바로 손바뀜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이렇게 손이 바뀌는 구간 자체가 과거의 매물대들을 흡수를 해주고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상승의 탄력이 보다 손쉽게 일어날 수 있다. 자, 일단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눌림 매매의 핵심적인 요소는 어떤 부분일까? 바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과 이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자, GS 글로벌, 그리고 뭐 제넥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재룡산업 차트들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광명전기, 그리고 뭐 MBT, 자, 웅진. 자, 이런 종목들의 특징들이 뭘까요?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바로 단번에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우선적으로 이렇게 대량 거래가 한번 발생을 했다. 대량 거래. 저점을 한번 형성을 하고 있는 시점. 자, 이렇게 형성을 하고 의미 있는 저항대 라인대를 대량 거래로서 뚫어주고, 자, 이것이 뭐라고 했었죠? 바로 찐돌파라고 제가 앞전에 돌파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찐돌파 이후에 그대로 꺾여 있는 차트다. 자, 지금 중요한 핵심이 나왔습니다. 먼저 돌파인지 찐돌파인지를 구분을 하고 이 찐돌파였었을 때 씌워주는 자리인 종목들을 첫 번째로 찾는 요령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눌러주는 자리가, 자, 즉 힘의 균형이 바뀌는 시점에 우리는 접근을 하면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는데, 핵심적인 요소는 뭐다?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자, 거래량. 어떤 거래량이냐? 적은 거래량이에요. 적은 거래량. 자, 차트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조금 핫했었던 테마들과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자, 기본적으로 대량 거래 이후에 주가가 한번 대량 거래 상승 이후에 주가가 빠질 때 거래량 없이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자, 웅진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급하게 상승하고 난 이후에 지금 급격하게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직전 저항대 구간 라인대, 그러니까 찐돌파가 나오기 직전 구간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지지를 현재 받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고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 하락이 멈춰서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하락이 멈춰서는 구간. 자, 즉 매도를 하다가 하락이 멈췄다라는 거는 그 매도의 힘보다 당연히 매수의 힘이 조금 더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되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이런 지지가 형성이 한번 되고 나면은 기술적 반등 혹은 대세 상승으로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 원리가 왜 가능하느냐? 첫 번째, 자, 기본적으로 종목이 돈이 들어옵니다. 자, 돈이 들어와요. 자, 돈이 들어오는 이유는 뭡니까? 당연히 재료가 있으니까 들어오겠죠. 재료가. 아무런 재료 없이 올라가는 종목 없어요. 뭐 갑작스럽게 삼자 유중을 때린다든지 무상 증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업 특허권 아니면 매출 규모가 증대된다든지 이런 재료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급등이 나옵니다. 자,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연속적인 상승 흐름으로서 이어가지 못하고 한 차례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아요. 이게 조정인지 하락인지를 볼 줄 알아야겠죠. 조정인지 하락인지. 자, 상승을 하다가 조정일 경우에는 첫 번째 거래량이 없어요. 왜? 다 남들이 알고 있는 호재성 기사가 나왔어요. 팔고 싶습니까? 안 팔죠. 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이걸 왜 팔아? 더 좋은 이슈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도 물량 자체가 작게 나올수록 그 이후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평상시 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많이 강조드리는 부분들, 자, 어떤 종목이든지 급한 대금이 들어와주고 그만한 이슈가 있는 다음에 주가가 눌러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첫 번째로는 이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유효하다. 자, 이 기술적 반등이 유효한 이유는요, 호재성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 호재성 기사가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따라붙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개인적인 재료는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강심장처럼 돌파 매매는 못하겠어 내가. 그러면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 그때 한번 사야겠다. 자, 이런 심리들이 결국에는 한 번씩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기술적 차티스트. 자, 우리가 한 번쯤은 이 기술적 분석과 차티스트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주가는 어쨌든 간에 이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움직인다. 재료 이슈 같은 경우에는 후행성일 뿐인 것이고 차트가 선행이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명선이라고 불리는 20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면은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당연하게 차트 맹신자로서 이런 이론들을 맹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매수에 가담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자, 두 가지의 매수세로 인해 가지고 자,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처음 진입 못한 사람.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다? 차티스트. 자, 기술적 분석. 자, 21선에서 반등이 나온다. 절대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자, 이런 두 가지의 사람들의 심리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결국에는 거래 없이 빠지고 있을 때 기술적 반등, 그리고 재료가 좋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돌파가 한 번 더 나온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눌림 매매의 기본 원리와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이 두 가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현상. 자, 이런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매수하면 좋을까요? 자, 급등 나오고 찐돌파가 나오고 난 다음에 거래 없이 눌러주는 이런 자리에서 접근을 하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눌림 매매는 특별하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봉상이든 주봉상이든 분봉상이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의미 있는 돌파, 즉 신규 매수세들이 손바뀜 현상으로 인해서 주가를 끌어올려 주고요. 이렇게 끌어올린 주가에서 결국에는 호재성 기사가 따라붙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물량들을 던지지 않고 버티려고 하는 사람과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단기 매도세들, 그런 단기 매도세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가주고 난 다음에 지지가 나오는 시점 때 매수를 하면은 크게 수익이 난다. 자, 이게 눌림 매매의 핵심과 전부입니다. 자, 비슷한 종목들 저는 맨날 분류를 해둬요. 자, 재료들이 있는 종목들 많이 있겠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메디아나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자, 의미 있는 저항대 라인을 뚫어줬습니다.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었죠. 자, 대량 거래 발생하고 난 이후에 거래량 없이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지금 21선 부근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때 진입하지 못한 강심장이지 못한 좀 소심한 매수자분들이 따라서 뒤늦게 매수해 주시는 부분들, 그리고 차티스트들이 따라서 매수에 임해주면서 이런 기술적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MBT라는 종목,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십시오. 자, 최근에 주가가 한번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자, 큰 상승이 한번 나와주고 지지선 부근에서 눌러준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더 기술적 반등. 자, 이런 구간대들을 찾아 나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광명전기, 자, 대량 거래 발생 나왔었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어쨌든 재료 같은 것들은 뭐 특징주 기사라든지 개인적으로 조금 서칭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숙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 한국전력 독점 송전망 건설 사업이 민간에 기회가 열린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자, 광명전기가 어쨌든 거기에 관련주로서 엮이고 그리고 재룡산업과 같이 움직이는 종목인 거를 한번 우리가 대략적으로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명분과 재료가 있다라는 전제에서는 이렇게 대량 거래로서 중장기 이평선대를 뚫어주고 그리고 거래 없이 지금 밀리고 있죠. 자, 이런 종목들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반등 나옵니다, 나중에. 네. 혹시나라도 안 나온다 하더라도 자, 급등 이후에 쭉 밀었다가 수렴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파 나와요. 자, 이런 종목들 그냥 찾아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또 다음 종목 재룡산업 또한 마찬가지. 자, 돌파하고 눌러주고 기술적 반등. 자, K옥션. 자, 이 종목도 한번 보세요. 자, STO 관련주죠, 이 종목은. 자, 대량 거래 저점 형성을 해놓고 그리고 한 번 더 변곡에 나서다가 대량 거래 발생시키고 난 다음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래량 없죠. 거래 없이 그대로 밀렸다가 21선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 자, 종목들이 결국에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재료는 애초에 이렇게 기회도 안 주고 가버립니다. 근데 뭔가 재료가 긴가민가해. 근데 한 번 더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런 종목들을 체크를 해가지고요. 대량 거래 발생하고 거래 없이 눌러주고 그리고 시장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지수가 올라갈 때 올라가는 종목이든 하락할 때 올라가는 종목이든 이런 차트의 분위기를 읽고 있는 다음에 한번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 걸 보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20% 10% 우습게 그냥 수익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차트만 이런 종목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앞전에 첫 번째 강의에 말씀드렸었던 찐돌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셨다라는 전제에서 찐돌파 종목에서 이런 눌림이 나왔을 때 급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제넥신. 자, 보시죠. 저점 형성하고 의미 있는 저항대에 뚫어준과 동시에 대량 거래 발생, 거래 없이 눌러주고 N자형 패턴으로 기술적 반등. 자, 어디까지나 근데 첫 번째 반등이 가장 유효한 이유는요. 처음 진입 못한 사람들이 바로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 눌러주는 자리는 웬만하면 전 하지 않습니다. 처음 진입하지 못한 자리,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을 추앙하는, 자, 기술적 반등을 지지하는 차티스트들. 자, 이 두 가지 사람들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고 여기서 재료가 한 번 더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가 한 번 더 힘을 실어준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테마주들처럼 그냥 그대로 쉴 새 없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자, 덕성호 보십시오. 끝까지 가버린다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조금 예외적인 경우예요. 눌러줄 수 있는 기회도 안 줘버리고 그대로 가버리는 영역이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은 안 봐도 됩니다. 그냥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찐돌파에 대한 개념만 갖추시고 그런 찐돌파가 만들어졌었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이렇게 지지받는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점 형성, 의미 있는 저항대 돌파, 연속적인 상승 추세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거래 없이 눌러주는 이런 자리에서 지지받는 흐름이 나왔을 때 기술적 반등. 자, 그리고 뭐 1차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미 있는 자리 저항대를 대량 거래 발생시키면서 돌파가 나오니까는 한 번 더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내더라. 자, 주식 정말 쉽습니다. 돌파, 눌림. 기본적인 개념만 잘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어떤 자리에서 사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강의 찐돌파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이 눌림에 대한 강의 영상이 아주 손쉽게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종목들만 찾아 나서서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한다. 수익이 안 날 수가 없죠.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혹시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거나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당연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한번 듣고 다 수익 난다? 불가능입니다. 당연히. 왜? 시장의 분위기도 읽어야 되고요. 종목의 재료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종목의 특성도 물론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원리 안에서도 바뀔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 자, 이 변수들을 어쨌든 간에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답은 뭐다? 시장의 경험입니다. 경험을 해서 이런 때 이런 분위기일 때는 반등이 안 나오더라. 뭐 재료가 충분히 좋아. 차트도 정말 좋아.
근데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발발을 해버렸어. 그럼 글로벌 악재가 발생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천재지변 같은 변수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패턴이 안 나오고 한번 쭉 밀었다가 수렴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파하는 패턴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시장이 정상화되었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찐돌파와 찐눌림에 대한 기준과 개념만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정말 손쉽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두서없이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도 돌려보셔도 됩니다. 결국에는 오랫동안 주식을 하시다 보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분명히 와닿는 날이 오실 거고요. 그런 타이밍, 자, 그런 구간에 조금 더 참고하고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시고 그 연구를 토대로 해서 통계를 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궤도에 올라선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혹시나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적으로 내가 뭐 추세 매매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뭐 3강, 4강까지도 이 반응을 봐가지고 강의를 간단하게나마 찍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